그거 몰라? 그거 다 아는 얘기 하고 앉아있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비꼬듯이. 요즘 세상에 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너 지식적으로 누가 모르나? 다 알잖아. 좀만 검색해보면 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기부여를 하는가? 우리가 이 브라더스 마인드라는 유튜브 채널 외에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니면 이제 티스토리에다가 마인드의 중요성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 우리가 직접 얘기하는 거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공유를 하고 있잖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고 되게 이제 좋은 내용이다라고도 얘기해주지만 간혹 이제 종종 거기에다가 이제 좀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굉장히 격한 이제 표현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 중에, 뭐 그 얘기 누가 모르냐,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뭐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조차도 뭐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비판이랑 비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는다고, 자기 의견에 반대된다고 해서 비판은 할 수 있다. 내 생각은 이거랑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뭐 거지 같네, 약간 뭐 지랄하네, 뭐 약간 그 비난 쪽으로 욕설이나 그런 비속어를 많이 쓰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다른 것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경제, 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래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방법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 올바른 마인드가 탑재되지 않고서는 뭐 사업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도 그걸 많이 느껴보고 살았으니까. 마인드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같은 거지. 물론 중간에 뭐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적인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동기부여 얘기를 할 때 아까 너가 얘기했듯이 그거 몰라? 그거 다 아는 얘기 하고 앉아있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비꼬듯이. 근데 동기부여라는 게 원래 다 아는 얘기거든. 말 그대로 동기부여잖아. 부여. 요즘 세상에 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너 지식적으로 누가 모르나? 다 알잖아. 좀만 검색해보면 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기부여를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방법론, 지식하고 어떤 동기부여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자꾸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좀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는 말한 대로 뭐 인터넷 검색하고 뭐 책 보고 하면은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살을 빼려면 고지방의 음식을 덜 먹고 뭐 운동을 더 하고 이래야지 이제 살을 뺀다는 건 다 알잖아. 그치, 누구나 알지 다. 이거는 지식인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식단 조절하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이거는 이제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다음 2차적인 내 액션인 건데, 그 액션을 뭐 망설이고 있든지 어떤 환경적인 이유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그치. 사람들이 아는 거랑 깨닫는 거랑 약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아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무 상태인데 거기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게 됐다. 이게 아는 거고, 깨달았다는 거는 그 다음 단계거든. 깨달음은 알아, 이미 아는데 이게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머릿속에는 대충 넣어놓고 있는데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안 하게 된단 말이야.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내가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옛날에 그 배웠던 거, 알게 됐던 지식이 이럴 때 필요하구나. 그게 딱 떠오를 때, 반짝할 때가 이제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건데, 그때부터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한 거지. 그게 나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동기부여라는 게 뭐야? 우리가 사람이 말이야, 지식이 있어도 알아도 망각한다고. 점점 까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쪽 구석에다, 뇌 속에서 한쪽 구석에다가 짱박아 놔. 그러니까 모르고 산단 말이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는 계속 깨워주는 거지. 내가 그 망각했던 것들을 다시 깨워주고, 내가 삶에 다시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동기부여인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마치 그거 누가 몰라? 다 아는 얘기잖아.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 못한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알아가지고 그걸 다 적용을 했냐는 거야, 자기 인생에서. 머릿속에 우리도 다 알아, 그거는. 그렇잖아. 옛날에도 우리가 살면서 뭐 속담이나 뭐 교훈 같은 거 많이 알잖아. 어렸을 땐 당연히 몰랐다가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개념도 그냥 머릿속에 다 아는 거야. 뭐 개나 소나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있어 역지사지? 다 알잖아. 근데 그 역지사지를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고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사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몇 년 전에 너랑 30대 초반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도 나는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나가본 건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전부인 줄 알았지. 한마디로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던 거지. 근데 너랑 나가서 외국인들 생활 방식을 약간 엿보게 됐을 때 내가 사는 방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운전하고 갈 때도 뭐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은 이제 차가 먼저 지나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건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럽 같은 데 갔을 때는 멀리서도 차가 이제 슬 준비를 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건너목에 서 있으면 저 차는 지나가고 우리는 건너겠구나라고 우리 한국인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보행자가 서 있으면 무조건 쓴다. 이게 아예 생활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내가 사는 방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상대방은 나랑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그때 내가 되게 깨달음이 왔거든. 진짜 역지사지. 상대방도 나랑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지식적으로 그냥 역지사지, 뭐 다 아는 얘기지라고 생각했던 결과 아니었던 게 그 순간 이후로 이제 되게 확 이제 가슴에 와닿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야. 동기부여는 그럴 때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이제 촉매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지식과는 다르다. 채널명 자체가 브라더스 마인드니까 마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 한 40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가 경험한 거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제각각. 그래서 이 생각을 확장을 시켜 나가려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 근데 그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나보다 좀 더 먼저 성장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마인드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그 사고를 확장해가는 거지. 그러면서 나도 한 단계씩 성장을 해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가까운 수준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배척하고 이러면은 나는 계속 내 생각 안에서만 갇혀서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래서 부자가 우리 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그 사람들도 물론 처음부터 이제 금수저 출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흑수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가난해 보기도 했고 현재는 이제 부자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 모두 살아본 사람들이란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는 이렇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자기는 가난해 보기도 했고 부자가 돼 보기도 했으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은 이렇고 부자는 이렇다는 거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냥 갈랐다는 얘기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닌데 전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의도. 그런 얘기인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얘기가 기분 나쁘다. 거기에 그냥 꽂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건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기분이 나쁘니까. 거기서부터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단하는 거지.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그 길을 가려면 그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원리, 그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플로우로,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하나, 단어, 하나. 그냥 그 뭐 하나에 꽂혀서 스스로를 성공의 길에서 차단해 버린다.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지. 어쨌든 성공을 하려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려면 그들의 이야기,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는 건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내가 그 길을 가려면 그 마음을 먹고 물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팬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상화 시키는 거니까. 맹목적으로 믿음이 생긴단 말이지. 그게 맹신인 건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 책도 여러 권을 보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성공자들이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게 진짜 방법이거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에만 꽂혀서 스스로를 차단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기울여서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래야 된다.